더글로리 아시죠? 더글로리에 박연진 씨가 그 전재준이라는 남자 동창이랑 불륜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박연진의 원래 남편, 그 돈이 많은 하도영 입장에서는 오쟁이를 졌다라는 표현을 짓습니다. 그걸 이 책에서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지키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약간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 의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3번째 책 소개를 맡은 신서 챕터스 모임장 시아입니다. 오늘 할 책은 욕망의 진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책이라서 오늘 좀 뇌를 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랑 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사랑, 연애, 섹스, 결혼, 남녀의 엇갈린 욕망에 담긴 진실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도대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고 결혼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탐구를 하고 찾아본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소개하는 입장이지만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면은 논란이 될까봐 최대한 몸을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할게요. 저자는 데이비드 버스라는 분이고 이분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박사를 받으시고 진화심리학이라는 개념을 의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주창을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생물학이나 이런 데에서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환경에 맞춰서 적응했는가 이런 걸 진화라고 하는데 인간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속된 말로는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고 하죠. 번식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나를 다룬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 되게 충격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노딱을 받을까봐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옮긴 분은 전중환 님이시고요. 저희가 연애, 결혼, 섹스 이런 데서 남자와 여자들이 어떤 것에 끌리고 어떤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거는 연애 키워드라서 좀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개정판 서문에서 보면 1994년에 출간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책이고요. 서문에 보면은 인간 짝짓기의 미스테리가 수년 동안 학자들을 괴롭혀 왔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 게 우리의 아빠나 엄마는 도대체 서로를 어떤 기준으로 골랐을까?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에 있으시다면 그런 말은 좀 옛날 말이긴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하는 걸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챕터로 나눠서 얘기를 했다. 차례에 보면은 차례는 굉장히 간단해요. 보시면 뭐 짝짓기 행동의 기원, 여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남자가 원하는 것, 배우자 유혹하기, 파경, 여성의 은밀한 성전략, 인간 짝짓기의 미스테리 이렇게 한 10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얘기만 들어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럼 이 책 전반은 왜 이렇게 두껍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수많은 사례와 근거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다룬 게 아니라 진화라는 키워드는 동물이나 생물학적으로도 다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예전에 만나던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 책은 그냥 이러한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아둔 근거다, 팩트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국만 한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아랍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을 좋아하고 몇 살 차이랑 결혼했고 그리고 아랍 남자들은 아랍 여자를 볼 때 얼굴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어서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팩트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흥미로운 키워드가 성전략, 영어로는 sexual strategy라고 되어 있는데 짝짓기를 위해서 각 성에서, 각 성별에서 어떤 특징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상대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경을 쓰는가 이게 나와 있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연인 사이가 아니라 배우자로서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여자는 남자의 어떤 걸 보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자들은 남자를 결혼할 사람으로 배우자로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경제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옛날 저희 원시 시대 때부터 저희가 남자들이 사냥을 하러 떠나면 여자들은 이제 둥지를 보존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냥을 떠나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져와서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뿌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저희가 뭐 사자한테 잡아먹힐 일은 없지만 이 남자가 나와 내가 만들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꾸준히 자원을 갖다 줄 수 있는가. 경제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지키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단어도 나오는데 오쟁이지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뻐꾸기가 자기 가족에서만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남의 새끼에다가 자기 걸 섞어 놓는다는 식의 그런 생존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그 반대로 내가 당하는 사람 입장일 때 오쟁이진다라는 표현인데 뭐냐면 더글로리 아시죠? 더글로리에 박연진 씨가 그 전재준이라는 남자 동창이랑 불륜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박연진의 원래 남편, 그 돈이 많은 하도영 입장에서는 오쟁이를 졌다라는 표현을 짓습니다. 뭐냐면 자기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라는 거를 그 오쟁이 졌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 책에서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지키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약간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 의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지키기를 위해서는 어떤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질투라는 감정을 관련해서 남편이 몰래 외출할 때 아내의 뒤를 밟는다거나 아내가 간다고 한 곳에 실제 가 있는지 불시에 전화를 건다던가 아내 우편물을 몰래 읽어본다든지 하는 행동을 경계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질투에 빠진 남편이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포착이 된 바람 피는 바깥 남자가 있으면은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친구를 동원해서 흠씬해주거나 이런 행동을 폭력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기에 실패했고 이 배우자한테 정이 떨어졌으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배우자를 교체하기도 하죠. 그 배우자를 교체할 때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새롭게 나갈 사람을 고르는가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하고 몇 년 안에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재혼할 때는 재혼 상대방한테는 어떤 거를 중요시 여긴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평범한 내용들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가 원하는 것 이런 거에서는 저는 흥미로웠던 게 그 문화대별로 남자와의 나이 차이가 미세하게 다른데 제 기억으로 아랍권 그런 쪽들은 여자랑 남자의 나이 차이가 남자가 연상인데 좀 많은 편에 속했어요. 한 5살에서 7살 차이가 가장 많이 평균적으로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던 게 저는 좀 신기했고 일본처럼 이런 국가는 생각 외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런 게 저는 문화별로 여자들이 자주 결혼하는 빈도수가 높은 선호하는 나이의 차도 좀 다르구나 이게 좀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원하는 것 챕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물때까치 얘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스라엘에 있는 물때까치는 번식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수컷이 깃털 같은 물건을 90개에서 120개를 주워 모은대요. 그 다음에 자기 영역 안에 나뭇가지나 뾰족한 곳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고정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암컷은 그 주위 수컷들을 보고 나서 가장 물건을 많이 모은 수컷을 골라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수컷이 되는 거죠. 요 예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을 배우자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배경에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이 3가지 전제 조건 중에 마지막 3번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한 남자한테 머무름으로써 받는 이득이 한꺼번에 여러 남자를 거느림으로써 받는 이득보다 커야지만 이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결혼을 어떻게 하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전제 조건을 한번 발견하시면은 아, 내가 이렇게 다양한 이성을 만나는 거, 남자랑 여자랑 다르겠지만 만나는 것보다 한 명을 만나서 쭉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부등식이 완성이 될 때,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때 배우자를 고르게 된다라는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좀 중요한 특성은 지위입니다. 지위, 사회적 지위. 뭐 위력에 의한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을 제외하고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경우에 여성이 남자를 굉장히 좋게 보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예시에도 높은 지위의 남성은 예외 없이 더 부유하고 아이들에게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며 더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그런 문화의 차이는 다 제거를 하더라도 지위가 높았을 때 아프리카 여자들이든 미국 여자들이든 더 호감을 잘 표시하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능력, 경제적으로 부유하겠지라는 것만큼의 거의 준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높은 지위를 갖는 것도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서는 내가 이렇게 이성한테 인기를 얻을 만한 좋은 도구가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더 돈을 많이 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남자들이 보통 연상이 선호되는 이유도 조금 그냥 그러겠거니라고 저의 뇌피셜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외로서 여성이 훨씬 어린 남성이랑 결혼하는 경우라는 말만 보더라도 제가 평균적으로는 여자보단 남자가 나이가 많구나라고 하는 게 전 세계 혹은 성별을 통틀어서 나오는 선호도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재밌었던 게, 여성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남성이랑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대부분이 여성이 어린 남성을 선호해서라기보다는 나이 든 여성과 어린 남성 둘 다 짝짓기 시장에서 교섭력, 그러니까 남을 이제 유혹할 만한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매칭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선택하기에 좀 선택할 수 없는 위치라서 그렇구나라는 게 조금 묘사가 되어 있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남자가 원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남자는 이런 측면에서 보통 어린 여성분, 그러니까 연하의 여성을 선호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많이들 이제 피부로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유는 뭐냐? 이유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유로서는 아무래도 뭐 피부라던가 뭐 건강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이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남성들은 보통 37개 문화 평균을 냈을 때 자기보다 2.5세 어린 아내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이 선호의 강도는 좀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기서 갸우뚱하지만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50대 남성들은 30대랑 다르게 10살에서 20살 어린 여성을 선호한대요. 그래서 30대나 20대 입장에서 보면은 뜨악할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걸 보면은 그 연배의 싱글이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싶고, 그럼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신체적 아름다움을 어디를 보느냐라는 거는 결국 번식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인데, 도톰한 입술, 깨끗한 피부, 부드러운 살결, 맑은 눈,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 탄력 있는 근육 같은 신체적 외양, 그리고 뭐 생기 넘치는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좋은 피부를 보면은 좀 건강하구나라고 느껴지고, 실제로도 건강이랑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알 수 있고, 몸매는 여기서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허리 대 엉덩이 비율이 0.7에 가까울수록 남자들이 더 이제 비례해서 선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이제 저희가 말하는 뭐 원나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뭐 동성애자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대 성이 좋아하는
특질이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외모라던가 젊음이라던가 반대로 여자는 남자한테 경제적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상대방, 반대성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특질을 그 성에서도 굉장히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뭐 깨끗한 피부라든지 젊은 나이를 이제 과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반대로 남자들은 경제적 능력, 뭐 차키라든지 뭐 꼭 차키를 올려놓진 않겠죠? 내가 얼마를 번다, 얼마의 자원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어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있고 뭐 재혼하는 것도 저는 좀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 책인데 재혼할 때 이혼 확률이랑 자녀의 수랑 반비례하거든요.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일 때 그 가정의 이혼 비율이 2명, 3명, 4명, 5명이 될수록 그 이혼 가정의 비율로 따졌을 때는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아시죠? 선녀가 아들을 3명인가 낳았거든요. 나무꾼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꾼이 선녀를 붙잡아 두려고 3명을 낳았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혼의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거 다 읽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돌싱이고 이혼을 했지만 재혼하고 싶고 그런 부분만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의 한 이 정도 두께 정도는 어디서 가져왔는가라는 인용이고요. 총 페이지는 550페이지 정도로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좀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진화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부정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근데 뭐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얘기가 오갈 텐데 저는 좀 통계적으로 많이 유의미하게 모은 책이라고 느껴가지고 좀 재밌게 읽었고 또 완독을 목표로 꾸준히 읽었기 때문에 다 읽었다라는 성취감이 좀 있었던 책입니다. 그럼에도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라는 책에서 좀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함께 얘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 모임은 100명인데요. 저희 책 모임은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프로필 링크 누르셔가지고 한번 읽으시는 책 혹은 이 책 등등을 가지고 얘기하러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명 맞이 Q&A 곧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구독해주신 점 감사하고 구독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연휴 재밌게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책으로 다른 책 모임으로 마주 뵙겠습니다. 안녕!